19세기 지나자 사람들은 돈은 많이 벌고 배를 타고 가서 남미에서 보석도 가져오고 다 했는데 슬슬 정신에 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봐요. 물론 가톨릭 때, 중세 가톨릭 때도 마녀 사냥이라는 게 있긴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모두 어쨌나요? 마녀가 귀신이 써있다 해가지고 불태워 죽이기도 했죠. 그런 것도 거쳤지만은 정신병이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산업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확실히 나타나는데, 그게 프로이트 시대요, 또 이런 시대인데, 그 학자들 일일이 말할 시간은 없지만은 정신병에 대해서 제일 처음 말한 이가 에밀 크레펠린. 에밀 크레펠린은 정신과 그때는 의사인데 자기가 보니까 멀쩡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헛소리를 하고 또 별짓을 하고 나중에는 몇 년 지내보니까 그만 완전히 치매에 걸려버리거든. 처음에는 헛소리만 몇 번 했는데 몇 년 후에 만나보니까 완전히 그런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크레펠리는 조발성 치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청소년기에 혹은 소년기에 조발성으로 일어나지만은 결국 가보니까 치매에 빠지더라. 이렇게 해서 조발성 치매란 말을 처음으로 의학에서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발성 치매라 하면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선뜻한 소리입니까? 예? 듣기도 선뜻한 병명이 나타났고, 그래서 오이겐 블로일라 한번 따라해줘. 오이겐 블로일라. 이 사람이 묘하게도 프로이트하고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1856년생이라. 프로이트도 그렇지만. 그리고 오이겐 블로일라도 그냥 크레페리는 뭐 다른 말은 없이 그냥 바보가 되는 병이다 이랬는데 블로일라는 좀 더 그걸 관찰을 해가지고 정신분열증을 과학적으로 분류한 분이 블로일라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관찰해 볼 때는 정신분열증이 되는 것은 특징이 있다 그랬죠? 무슨 특징이 있다 하나요? 예? 4A. 4A가 있고 4A가 기본 증상이고 그 다음에 부수 증상이 있다. 블로일라는 정신병 환자를 상당히 지금 생각해도 탐복할 정도로 관찰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신병은 뭐냐? 4A와 부수 증상이다. 이렇게. 4A는 여기 계신 분 다 알죠? 다 아는데 그 블로일라의 말한 순서대로 하니까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4A를 순서를 바꿔가지고 첫째 A를 오티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블로일라는 오티즘 맨 처음 안 됐지만 오티즘, 즉 자폐증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시죠. 오티즘, 자폐증. 그러니까 정신병에 블로일라가 관찰해 보니까 맨 처음 무엇이 나나 보니까 말을 안 해. 말을. 그 전까지는 말도 잘하고 뭐 전화도 받고 했는데 말을 안 해.
아마 혼자 가만히 생각하고 있고 버드나무 밑에 가서 가만히 앉아 있고 그래서 그거는 블로일라가 볼 때 마음의 문을 닫았다. 그래서 자폐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마음의 문을 닫고 앉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정장애가 오는데 이를 갖다가 블로일라는 에펙트의 장애라 그랬어. 에펙트의 장애. 감정. 한번 따라 읽어보죠. 감정장애. 감정장애. 에펙트. 디소더. 그래서 마음의 문을 가만히 닫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6개월, 1년 또 관찰을 해보니까 마음 속에 감정이 막 일어나. 감정이. 근데 우리는 감정이 일어날 때 그걸 표현을 하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사람 마음의 문을 하도 오래 닫고 있었기 때문에 감정 표현이 적절하겠습니까? 적절하지 않겠나요? 적절하지 않겠죠? 그 감정 표현이 적절치 않아. 적절치 않아. 비적절이라. 비적절.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지내가다가 친구를 만났어. 근데 친구가 우연히 야, 이 사람아 요새 왜 그리 안 보이나? 뭐 그까지는 또 좋은데 요새 얼굴이 왜 그리 나쁘나? 이럴 수가 있죠. 그럼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뭐 요새는 좀 바빠서 그렇네. 뭐 이러든가. 내가 좀 바빠서 식사를 제대로 못해서 그렇네 하고 뭐 가면 되는데, 이런 사람 비적절 감정자는 그 자리에서 이놈이 날 무시했구나.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돌을 가져와서 던지고 이래 해요. 그 감정 표현의 양이 비적절합니다. 감정 표현의 양이, 나타내는 양이 또 비적절해요. 적절하게 나타내면 좋은데, 하고, 또 집안에서 생활을 할 때도, 그냥, 남편이, 음식을, 좀 잘해달라고 하면 부인이 잘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뭐 잘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뭐 대충 고추니 뭐 이렇게 갖다 놓고 이렇게 주지요? 먹든가 말든가 던져놓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비적절 감정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 상을 막 엎어뿌리고 던지고. 그렇죠? 어떤 심한 사람 막 칼을 가져오고 이렇죠? 그건 비적절 감정입니다. 그것도 비적절, 비적절한다는 것은 양도 비적절할 때가 있고 또 경우가 비적절할 때도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기쁜 일에는 울어야 됩니까? 웃어야 됩니까? 예? 기쁜 일이 닥치면 웃어야 되죠. 그런데 감정이 비적절한 사람은 기쁜 일이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웁니다. 울어. 기쁜 일에 울어요. 울기. 이 우리나라 사람이 심해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주 기쁘고 막 상을 타고 성공을 했다고 발표하는 날 막 본인은 기뻐서 웃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울면서 자기 옛날 슬펐던 얘기를 하고 하는 현상이 와. 이것도 비적절한. 요번에 평창 됐을 때 김연아는 웃었나요? 울었나요? 예? 울었잖아. 그것도 비적절 감정입니다. 비적절. 그럴 때는 웃고 참 내가 뭐 별건 안 했는데 이래 기쁩니다요. 이래야 되는데 울어요. 그 비적절 감정입니다. 또 심지어 반대로 슬픈 일이 오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예? 슬픈 일이 있으면 울어야 되죠? 울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웃어. 그러니까 비적절한 감정자는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웃어요, 오히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부인이 죽는 날 어떻게 했죠? 화장실에 가서 웃었죠? 그건 비적절 감정자라. 그래, 다시 말하자면, 감정의 양도 비적절하고, 감정의 표현하는 경우도 비적절해요. 이게 에펙트 장애라고 블로일라는 봤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분류입니다. 인간은 감정 표현이 적절해야 돼요. 적절해야 돼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는 게 치료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장애가 올 뿐 사고장애가 와요. 어소시에이션의 장애가 옵니다. 사고 연상 장애.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association, 사고 연상. 그러니까 정신분열증이 되는 사람은 사고가 연상이 자연스럽고 논리적으로 돼 가야 되는데 사고가 가다가는 막 전혀 들쑥날쑥해. 이리 가다가 막 이렇게 되고 이렇게 사고의 연상에 장애가 오는 겁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은 연상이 자연스럽게 연상이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어 같으면 아름다운 이성과 만나기로 돼 있다 하면은 감정이 어떻게 됩니까? 예? 감정이 점점 좋아져야 되죠. 좋아져야 되고, 그 다음 또 사고도, 내가 무슨 말을 해야 잘 보이겠나, 이런 생각을 하죠. 또 내 옷차림은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내가 걸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그 사람 만날 때 어떤 매너를 해야 되나, 이렇게 사고방식이 그렇게 자꾸 나가줘야 돼요. 논리적이고 자연스럽게 흘러야 되는데, 정신분열증이 오면은, 사고의 연상에 장애가 와. 연상. 그래서, 전혀 이치에도 안 맞고, 현실에 맞지 않는 생각들을 혼자 하는 거지. 그래서, 연상장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왜, 놀이를 한 것, 요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긴 거는 뭐입니까? 긴 거는 기차다. 또 기차는 빠르다. 빠른 거는 비행기. 비행기는 높다. 높은 거는 백두산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놀이하죠. 그거는 애들이 할 때는 정상이에요. 애들이 할 때는. 다시 말하자면 7, 8세, 한 9세 요래 할 때는 정상적입니다. 그 감정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어느 사고 방식이 그렇다면 그건 비정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는 논리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사고의 흐름이 분열증이 되면 비정상이 돼요. 이거는 좀 설명하려고 하면 힘이 들지만 이해는 되겠나요? 예를 들어 그렇다면 김대중 대통령은 어디 사람입니까? 전라도 사람이다. 나도 전라도다. 고로 나는 대통령이다. 이거는 사고가 맞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 비적절 사고가 많아요. 예를 들어 그렇다면은 박정희는 군인이다. 박정희는 군인이다. 나도 군인이다. 박정희는 군인이다. 나도 군인이다. 고로 뭐입니까? 고로. 예? 나도 대통령이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돼. 박정희도 군인이다. 나도 군인이다. 고로 나는 대통령이다. 이런 사고를 무슨 사고라고 그랬나요?
후세 학자들이 폰 도마루 사고라고 그랬어. 폰 도마루. 도마루의 사고라. 폰 도마루의 사고라 말은 주어는 같은데 주어에서 수어가 나와야 되는데 수어를 중심으로 주어를 갖다 때리면은 폰 도마루 사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사고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한 가지 점을 가지고 엉뚱한 다른 데다 갖다 붙여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거다. 알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부자들을 미워하고 강남 사람을 미워하고 서울대학을 미워하죠. 그것도 일종 계급주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부자라고 다 나쁩니까? 어떻나요? 부자라고 나쁜 게 아니라 부자가 훌륭해요. 그런데 어떤 부자 가정에 착취를 하더라 하면 모든 부자는 착취한다. 이게 막수가 범한 사고의 오류입니다. 막수가 공산당 선언할 때 잘못된 거는 폰도마루 사고를 한 거라. 폰도마루.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고장애라는 거는 논리적으로 가야 돼요. 합리적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사고가 내주 극단적인 사고장애는 말하는 게 전혀 맞질 않아요. 이 소리 했다가 저 소리, 이 소리 했다가 저 소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 왜 요새 교회에서 방언한다 말이 있죠, 아마. 그런 말 들어봤나요? 방언. 방언이 뭡니까? 예? 방언하는 게 뭐죠? 해본 사람 있나요? 예? 막, 벌써 말도 안 돼.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샬라샬라 하나님, 어쩌고 막.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다시 말하자면은, 극단적인 사고장애가 방언입니다. 방언은 막, 논리적인 거는 전혀 없어. 그러니까, 또 이런 걸 권장해가지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완전히 사기꾼입니다. 완전한 사기꾼. 그래서 서양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어쨌든 사고장애까지는 알겠죠? 사고가 큰 흐름에서 그 다음 또 대전제, 소전제 이래 돼요. 대전제에서 소전제 이렇게 내려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고냐? 인간은 언제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죽는다. 그 다음에 공자는 인간이다. 고로 공자는 죽는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죽는다. 공자는 인간이다. 고로 공자도 죽는다. 이게 악어가 맞죠? 그렇게 사고를 해가요. 그게 논리적 사고입니다. 대전제, 그 다음에 소전제 사고 하나. 그걸 갖다 논리적 사고, 합리적 사고라 그래. 그래서, 그게 정상인데, 사고장애가 오면, 그 연상이 엉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블로일라가 보니까, 포예의 마지막에는 정신분열증 환자들의 특징이 마음의 문을 닫고 감정이 비적절하고 사고도 장애가 오고 마지막에 보니까 밑바탕에 앰비바렌스,
앰비바렌스가 오더라. 한번 따라 읽어보시면, 앰비바렌스. 우리나라로 어떻게 번역하나요? 양가 감정이라고 번역.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했어요. 양가 감정. 앰비바렌스가 온다. 양가 감정이란 말은 어렵게 들리는데, 님을 따르자니 뭐입니까? 예? 예? 어떻게 되더라? 오빠가 운다 하는가, 어쨌든, 양쪽 가치를 여기도 못 다루고 여기도 못 다루는 이걸 갖다가 양가 감정이라고 해요. 동시에 같이 나가요. 감정이 같이 나가는 걸 양가 감정이라고 해요. 예를 하나 들 것 하면은, 우리 고등학교 친한 친구가 잘 됐어. 뭘 해가지고 잘 됐는지 모르지만 잘 됐는데 그 잔치집에 가가지고 볼 때 어떤 감정이 듭니까? 예? 축하하는 마음이 들죠? 그걸로 끝나야 되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일부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나요? 예? 배가 아파지죠? 저놈은 나하고 같이 돌아다녔는데, 왜 저리 잘 됐나? 나는 뭐 했나? 저놈이 그러면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극도의 사랑과 극도의 증오가 동시에 드는 걸 양가 감정이라 한다. 여러분 완전히 알겠죠? 이런 감정이 내가 연구해 보니까 불행하게도 한국 사람에게 많아요. 보통 정상적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에게도 이런 용어도 많아요. 아이고, 그자가 우리 집에 와서 며칠 있었는데, 밥도 헤매기고 했는데, 떠났다고, 어제. 그럼 잘 됐네요, 하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 시원하다, 이러면 정상이고. 예? 시원섭섭하다, 이러지. 시원섭섭하다. 시원하면 시원해지, 또 섭섭해. 그 양가 감정이 항상 이 한국 사람이 많아요. 이게 왜 많은가 내가 연구를 해가지고 해답을 찾아냈는데, 어쨌든, 이런 양가 감정이 모든 분열증의 밑에는 양가 감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열증을 고치기 힘드는 이유가 병이 치료를 해가지고 차차 좋아지면은 더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더 열심히 해서 빨리 고쳐버려야 돼. 그렇죠? 그런데 양가 감정이 밑에 깔려 있을 때니까 어떤 생각이 실무시 올라옵니까? 예? 고치기 싫다. 요 병을 조금 가지고 있자. 이런 생각이 들어와. 그러니까 다 고치갈 무렵에 언제든지 안 오게 되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말할 수 있고 많아요. 연락해도 안 돼. 그러다가 또 병이 심해지면은, 예? 어떻게 됩니까? 또 막 살리더라고. 또 한참 좋아지면 또 안 오고. 이 양가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가 감정. 그래서, 이런 게 나중에 시간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어릴 때 부모, 자식, 어머니하고 자식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형성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다. 그래서 우리 치료의 목표는 블로일라가 말씀한 걸 보고 양가 감정을 없애주어야 치료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병원에도 통찰 치료를 한다마는 어떻게 하면 양가 감정을 없애나 내가 최선을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 예.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4A라고 하는데 4A는 이제 다 알겠죠?